감사합니다. 점점 세바 씨가 이 분위기가 종교 집회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교도소에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죠. 여자 교도소인데요. 여성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본인 경험 말고요. 다 여기서 자기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답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30% 정도 사기범이랍니다. 주로 금융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꽃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예쁜 여성은 꽃뱀. 근데 안 예쁘면 구랭이라고 부르죠. 구랭이. 참 차별이 심해요. 세상 자체가. 어디를 가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했더니 살인을 이렇게 좀 저지른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살인은 남자하고 매우 다릅니다. 여성 살인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 근친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살해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소원대로 남편이에요. 다 합창이 나오잖아요. 지금 400명이 남편 없애보자 남편. 다 응? 저는 오늘 오신 남성분들께 자나깨나 아내 조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교육 필요 없어요. 아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랑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훅 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시는 밥 덥석덥석 잡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올해 이제 78 되셨어요. 어머니는 74.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주로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셔요.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인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따뜻한 단어입니까? 인간적이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인간, 저 인간. 저는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 씨인가 우리 아빠는. 이제 그러는 데에는 다 좀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집에 사연이 있지만 저희 집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3급.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근데 아버지는 결국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매우 힘들어 하시더니 그림 하셨죠.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이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아시죠? 아버지는 동양화 하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버신 돈을 사회 환원하셨죠. 몇 프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100% 하셨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하고 K1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K1 빠 이런 거, 암바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또 이제 다음날 엄마는 파트라슈 되시고 이렇게.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밝은 사람 뒤에는 항상 검정색 커튼이 한 장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혹시나 제 이야기가 즐겁다면 제 뒤에 있는 커튼 때문에 색깔이 더 아마 밝아 보이는 게 아닌가. 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어서 저는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엄마가 맞을 때 저는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또 놀랍게도 술을 잡수시면 5시간 연속 말씀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술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 형 하나가 있는데 형은 매우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거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먹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약간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소통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다음부터 저를 소개해 줄 때는 그냥 야매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강의가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계속 서먹한데요. 몇 년 전에 기적처럼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자연미 치과랍니다.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심하시죠?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좋은 재료로 하시길 원하셔서 좀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받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매우 크게 하시거든요. 아버지들이 다 귀가 안 들리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화는 가만히 있는데 막둥이야!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아주 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제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를 뜨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 좋다는데 전 제주도 땅이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근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전에는 제주도에 가면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 환원을 또 하시더라고요. 결국 환원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막 엄마하고 또 엄청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중학교 애들 하는 말들 이런 시베리아 이런 거 막 너는 십장생이다 개나리야 이런 지방이 에버랜드인 거예요. 동물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돈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엄마 몰래 돈이 있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몰래 용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이게 제 강의의 결론, 소통은 머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소통은 머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아들이 집에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공항에 배웅 나오고 싶대요. 저희 집은 항상 엄마만 나와요. 표범 있고요. 엄마는 한 마리의 외로운 표범이거든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늘 단독 사냥 들어가시죠. 아버지가 무리 지어 다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공항에 나와서 아들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계속 울어요. 저기에서 가 막동아 가. 그럼 저는 딱 돌아보고 엄마 울지 마. 외국 가나? 근데 그날은 엄마는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하고 저만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분위기 엄청 어색해요.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해요. 일단 대사가 적절치 않아요.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아버지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서로 아버지랑 저랑 어색해요. 가지고 돈 들이고 빨리 들어가 버려야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별로 아버지랑 있는 게 좀 어색해서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근데 돌아봐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희 아버지는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큰 아들이 공항에서 주저앉아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요 뭐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쪽을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권 넣었거든요. 신권.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침을 바르시더니 넘기셔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돈을 다 쉬시니까 잠바 안에 넣고 저 있는 쪽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가는데 갑자기 온 공항에 조명이 꺼진 것 같더니 이 등 뒤로 핀 조명 하나가 보이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무릎을 똑바로 못 펴시고 상당히 불편하게 걸으시는 것도 하나.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들어가 버렸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뒷모습이 보이는 오빠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셨는데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신다면 처음 부부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요, 저 이제 좀 속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받아요. 응, 창호가 엄마야. 엄마, 아버지 좀 많이 건강 어떠셔? 응, 항상 아파. 너그 애비는. 응,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응, 아프다. 너그 애비는.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네, 그럼 저희 엄마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응, 뭐단디 바꾸냐, 저 연병할 놈을. 응, 아따 받으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이 넘으시고 나서는 아들이 어느 날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똑같은 말 세 말씀을 하세요.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끈짝.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어쩜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다 큰 아들한테 밥 먹고 차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끈자가 뭐야.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위하고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죠. 그런데 저희 집은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데에서요. 응, 너가 아버지 항상 아파. 응, 아따 받으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또 똑같은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마디는 뭡니까? 밥 먹고 차조심하고 전화세 난다 끈짝. 근데 갑자기 사람이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귀에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여든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밥 먹으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끈자라는 말은 너 바쁘지만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그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야 하는 그 순간 이 아바타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까 오종철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80이 되신 노모께서 너 은행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 I see you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건 정말 은행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구나.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밥 먹으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끈자라는 말은 여기 젊은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시는 말로서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진 게 아버지가 저한테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핸드폰에다가 우리는 미안하다라고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은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늘 강의에서 제가 하는 건데 이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사람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그래서 온몸에 마음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거하고 아주 똑같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니? 괜찮아. 이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자, 얼굴 표정 뒤져보라라. 아주 안 좋아요. 가끔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시면 저희의 삶의 소통을 위해서 어색하지만 용기 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은 힘든 저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할 거 있는데 저 청소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전에 그 청소년 강의 갔다가 상처를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한 500명이었거든요. 중학교 남자애들, 완전 나쁜 새끼들.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500명인데 300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유머 하나 했더니 2학년 애가 저 들으라고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3학년 애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앞에 보니까 청소년이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청소년 맞죠?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 청소년 시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딱 집에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창욱이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걸 잘 못 보시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귀가 들리시는 분이었으면 소리로 듣고 이렇게 쳐다보고 창욱이 친구 왔구나. 너는 고향이 어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시간이 약간 멈추어진 상태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그런 걸 알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으시구나. 주로 우리 집에서는 K1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빠는 엄마에게 안바 기술을 쓰시는구나.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만 돼봐요. 안다고요. 친구의 몸매는 장난 아니고 난 장난이구나. 나 이게 이 장난치면 되는 건가 이거? 그리고 남자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자들을 나를 여자로 보지 않구나. 나를 그냥 어떤 인류로 대하는구나. 인류. 보편적 인류. 이제 이런 슬픈 사실들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사람들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이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마음의 메이크업.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 점점 더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가면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어요. 공고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면이 더 두꺼워져 버렸어요. 왜냐면 인문계 다니는 친구랑 저랑 만났는데 중학교 다닐 땐 둘이 똑같았는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친구 가방에서는 영안사전이 나오더라고요. 제 가방에서는 도라이바가 나왔어요. 도라이바하고 인두, 납땜 이런 거요. 전 그때부터 약간 얼굴에 뻥을 치기 시작했어요. 센 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문계 다니는 애들이나 부잣집 애들한테 기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약간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약간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행위를 훅갓이라고 해요. 참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한 게 아니라 열등감을 만회해 보고 싶어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주도에 있었고 공부를 그리 잘하지 않았죠. 서울에 올 만한 실력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대학교, 제주도에선 가장 좋은 학교였었죠. 그 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년들? 여러분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염원하셔서 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해서라도 꼭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내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이남 사녀였는데 아무도 대학을 못 갔어요. 엄마가 막내 하나는 꼭 대학을 가기를 바랬었고 저도 대학이라는 간판의 정체성을 저를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년대 대학을 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전문대를 보기로 했어요. 저쪽 아주 그 지방에 있는 전문대였는데 정말 겸손한 전문대학이었어요.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이야. 그냥 겸손하게 존재만 하는 대학이었었어요. 그 대학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염원하시고 소망하셔서 저는 전문대를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21살에 저는 이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지고 처음 느낀 건 엄마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상당히 슬프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젠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리고 친구 엄마들하고 얘기할 때 아예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죽는 거 반, 누가 죽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말 듣고 싶은 거 반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제주도의 탑동이라는 바닷가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남 앞에서 운 적도 없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한 적도 없어요. 제 가면은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가면을 쓰는데 첫 번째는 센 척하는 가면이나 밝은 척하는 가면이에요. 저는 이 밝은 척하는 가면을 엄청 썼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웃겼어요, 남을. 그리고 여학생들도 항상 웃겨줬는데 제가 좀 성격이 못 돼서 예쁜 여학생만 웃겨줬어요. 안 예쁘면 웃기기 싫더라고요. 참 인격장애.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항상 웃겼어. 막 애들 친구들 앞에서 막 선생님이 야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새를 치냐? 막 새를 쳐. 막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오그라드는 그런 유머를 하면서 엄청 막 맨날 웃었어요. 그냥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은 내 삶의 현실과 마주쳐야 한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바닷가에 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일 친한 애에게.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청소년들. 죽지 마. 딱 그 한마디를 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새벽 1시 정도 됐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왜? 그랬더니 나 진짜 대학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엄마가 나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죽으려고 진짜. 늘 밟던 형이 새벽에 전화해서 갑자기 죽겠다고 하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 톤으로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영화와 같은 대사를 해줬어요. 그 대사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지금 박수 칠 때와 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죽고 싶은 거 반, 위로받고 싶은 거 반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난 친구가 없구나. 나는 사람은 내 주위엔 많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친구가 없구나. 그래, 죽자. 그리고는 방파제에 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방파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앞을 보고 있었죠. 새벽 2시 가까이 됐고, 아, 떨어지면 엄마가 조금 슬퍼하다가 나는 잊혀지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뒤에서 무언가가 저를 미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데 저 카메라 정도의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방파제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는 짧고 이렇게 그 젊은 분이었어요. 한복 같은 거를 위아래로 입으셨는데 하얀색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니까 뭐 그분이 서 있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큰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치마를 무서운지 자기 얼굴까지 이렇게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치마가 하나가 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뒤로 살짝 빼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저는 이제 아, 죽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뭐가 빠지니까 이랬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의 완벽한 형체가 있었는데 공중에서 중간쯤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럼 싹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 2시. 저는 완전한 형체도 봤는데 바다에는 풍덩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는 죽어도 여기 말고 좀 편안하고 안 무서운 데서 죽어야지 여기서 무서우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삼수를 했어요. 여기에 오신 청소년이나 우리 어른들께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혹시 여기 와서 지금 웃고 박수 치지만 웃는 게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죽지 말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의 성적이 괜찮든 괜찮지 않든, 여러분의 얼굴에 질서가 있든 질서가 어긋났든, 몸이 장난이 아니든 장난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상당히 소중한. 일본에 그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야구를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최고로 잘하는 이 선수였었어요. 장 선수가 하도 야구를 잘하니까 귀화라고 했어요. 귀화가 뭐예요, 청소년들?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 국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장 선수가 귀화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자기 뿌리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일본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센진 가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조센진 빠가야로. 빠가야로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인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조센진 빠가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빠가야로. 아주 나쁜 말이에요. 장 선수가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서 들어갔어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관객석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욕을 했을까요?
예? 거기다 대고 욕했으니까 예? 니언진 빠가야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관중석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리고는 배트를 잡았죠.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타석에 서서 배트를 들고 투수가 던진 거를 쳤는데 뭐가 됐을까요? 장애 홈런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처음 저한테 얘기했죠. 그래,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에 있다.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 나 공고 나왔다. 그래, 나 삼수하고도 대학 못 갔다. So what? 무슨 뜻이에요? So what?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오케이. 조센진 빠가야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등감과 상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석에 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인정하고 내 삶의 타석에 서는 거야. 중학생이면 중학생의 타석이 있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타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서서 삶이 주는 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보고 멋지게 한번 홈런 치는 거예요. 그 장 선수가 홈런 치고 1루, 2루, 3루를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삶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응원하는 가운데서 야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응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응원받는 것 가운데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야유받는 것 가운데서 홈런을 치는 게 100배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야유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삶의 타석에 서서 삶을 향해서 멋있게 어떤 홈런이요? 장애 홈런 한번 때려주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